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비트맵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오프라인 캔버스라고 하는 캔버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핑거페인트 앱을 만들어 가지고 핑거페인트를 하면 그걸 갖다 비트맵에 그리고 비트맵을 갖다가 이제 실제 화면에 갖다 뿌리는 이런 형태로 핑거페인트 앱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갖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이 핑거페인트 앱을 만들 건데요. 이번엔 뭘 이용할 거냐면 패스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패스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핑거페인트 앱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 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핑거페인트,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림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PC상에서는 그림판을 갖다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린다고 해서 핑거페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그림판 앱을 갖다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요. 핑거페인트 앱을 갖다가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핑거페인트 앱을 만들 때 이제 이슈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어디다 그리냐면 캔버스라고 하는 곳에다 그림을 그리죠. 캔버스. 근데 캔버스는 갖다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온 드로우라고 하는 곳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온 드로우. 네, 온 드로우라고 하는 데서 캔버스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입력을 하면 입력은 어디로 오냐면 온 터치 이벤트라는 곳에 와요. 자, 온 터치 이벤트로 온 입력을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다 그리냐면 캔버스에 그려야 돼요. 아, 여기 둘 사이에 갭이 생기죠. 둘 사이에. 뭐냐면 온터치 이벤트에서 입력을 받아서 온 드로우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자, 그러면 온터치 이벤트로 들어온 입력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온 드로우에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으로 캔버스 객체를 갖다가 내가 뭐 변수, 멤버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두고요. 그랬다가 이거 가지고 온터치 이벤트에서 그림 그리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캔버스라고 하는 이 객체는요, 캔버스 안에다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그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는 언제까지만 유효하냐면요, 그 객체의 유효 시간은 여기 있는 드로우라고 하는 뷰에 드로우라는 함수가 호출돼서 온 드로우라고 하는 곳이 처리되는 동안만 유효해요. 즉, 요 드로우라는 함수가 호출돼서 끝이 나고 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캔버스에 담겨있던 실제 비트맵 있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버퍼, 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 드로우에 들어오는 캔버스를 내가 어디다 저장했다가 온 터치 이벤트에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온 터치 이벤트로 들어오는 이벤트 값을 내가 어디다 저장했다가 온 드로우에서 그림을 그릴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온 터치 온 터치 이벤트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을 갖다가 내가 이런 캔버스와 같은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 놓는 거예요. 도화지에다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실제 화면에다 옮기면 되는 거죠. 이런 캔버스를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캔버스를 뭐라고 하냐면 오프 스크린 캔버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프 스크린 캔버스 이렇게 불러요. 오프 스크린 캔버스도 결국 내부에는 뭐가 있냐면 비트맵이 있으니까요. 결국 뭐냐면 비트맵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 비트맵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캔버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캔버스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그림을 그릴 때는 요거를 만들 때 생성한 비트맵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온드로우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결국 입력이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라인을 그리고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라인을 그리고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선을 계속 그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패스죠, 패스. 그죠? 그러니까 패스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패스라는 객체에다가 터치 이벤트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다 담아두는 거예요. 다 담아두고 이 패스 객체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드로우에서 온드로우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프스크린 캔버스를 이용할 때는요, 일단은 뷰의 크기와 동일한 비트맵을 하나 생성하고요. 이 비트맵을 이용해서 캔버스를 하나 생성하면 돼요. 캔버스 생성자 중에 비트맵이 들어간 생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캔버스만 생성해 주면 되고요.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고요. 온드로우에서는 이 캔버스에 있는 그림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최종적인 그림만 남아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빨라요. 내가 그림을 갖다가 100번을 그리든 1000번을 그리든 100만 번을 그리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림 딱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언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요, 지우개라고 하는 개념을 제공해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는 방식으로 언두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패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패스를 이용하는 방식은요,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패스를 하나 생성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화면에 터치가 딱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게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딱 손을 떼면 그림 그리기가 완료되는 거죠. 그 다음 그리기 시작되면 또 딱 눌렀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방법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할 때 패스를 생성해서 이 데이터를 담아뒀다가 딱 뗐을 때 패스 하나가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또 새로운 패스 하나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를 담아두고 이렇게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패스에다가 입력된 입력값을 전부 담는 거고요. 자, 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페인트 객체를 생성을 해요. 자, 이렇게 그릴 때와 이렇게 그릴 때 색깔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기의 색깔이. 그러니까 패스와 페인트는 하나의 쌍입니다. 패스와 페인트는 하나의 쌍이에요. 그래서 패스와 페인트를 갖는 이런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고요. 이 클래스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두는 뭐 리스트 같은 걸 하나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리스트에다가 이제 하나 생성할 때마다, 다운할 때마다 패스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무브할 때 패스에다가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업하면 이제 패스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드로우에서는 이렇게 리스트에 담겨 있는 여기 리스트에 담겨 있는 패스들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요, 매번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패스를 계속 가져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성능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그냥 뭐 10개, 20개 그리는 거야 금방 그리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누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100만 개가 됐어요. 그러면 패스 100만 개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 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림이. 그래서 성능이 느려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언두와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언두를 어떻게 하면 돼요? 패스 객체를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건 안 그릴 테니까 언두라고 하는 걸 하면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두를 그릴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 되고요. 자, 이제 각각 보니까 장점과 단점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지금 그걸 두 가지로 혼합해요. 그래서 일정 개수만큼은 패스에 갖고 있고요. 일정 개수만큼 패스에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패스로 그리는 거는 뭐 100개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100개가 넘어가면 어떡하냐면 오프스크린 캔버스에다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100개가 넘어가면 여기다 그리고, 그럼 여기부터 100개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두를 갖다가 내가 하나도 못 하는 거 아니고 100개까지는 언두를 할 수 있는 거죠. 100개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혼합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코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프스크린 캔버스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에서는요, 오프스크린 캔버스를 사용하려면요, 일단 내가 페인트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프스크린에서 사용할 페인트 객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프스크린에 사용할 페인트 객체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뭐 선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프스크린 캔버스에다 설정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스크린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오프스크린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프스크린을 생성하는 시점, 이 시점을 언제 생성하면 되냐면 온 레이아웃에서 생성을 하시면 돼요. 온 레이아웃에서. 온 레이아웃에는 이미 온 매저에서 크기가 결정이 됐죠. 온 매저에서 크기가 결정됐으니까 그 크기만한 비트맵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려면요, 라이트에서 레프트를 빼면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고요. 그 중에서 레프트 라이트 패딩을 빼면 실제 내가 그림을 그리기를 할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을 뺀 거가 위스고요. 똑같이 하이트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뭐 위스나 하이트가 없으면 내가 할 게 없겠죠. 그냥 리턴을 하고요. 자, 이제 위스와 하이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캔버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캔버스. 그런데 이 캔버스를 만드는 게 크기가 달라진 경우에만 만들면 되죠. 그죠? 크기가 달라진 경우에만. 그래서 크기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그거를 확인을 할 건데요. 크기가 달라진 경우 말고도요. 아직 한 번도 생성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성한 적이 없어요. 생성한 적이 없으면 이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프스크린 비트맵이라는 게 널이면 비트맵을 하나 만들 거예요. 비트맵을 생성하는 방법, 비트맵 팩토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트맵에 크리에이트 빗맵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냥 그리기 할 빗맵을 생성하는 거니까 비트맵에 크리에이트 빗맵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with, height,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픽셀의 타입, 픽셀 타입은 ARGB888 이걸 써도 되고요. RGB560 써도 되고요. ARGB 444 뭐 이런 걸 써도 됩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오프스크린 빗맵을 만들었고요. 이 오프스크린 빗맵을 이용해서 이제 캔버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오프스크린 캔버스라는 걸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기 하기 전에 투명하게 이렇게 칠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놓는 거죠. 자, 이제 오프스크린 비트맵이 없으면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들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오프스크린 빗맵하고 내가 지금 화면 크기하고 다르거나 하이트가 다르거나 즉 화면 크기가 달라졌으면 오프스크린 빗맵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오프스크린 빗맵 자체를 다시 만들 거냐 아니면 이게 작을 때만 더 크게 다시 만들 거냐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책에 따라서 그것들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뭔가 이렇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비트맵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캔버스를 새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비트맵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그려져 있던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그려져 있던 그림을 갖다가 이 캔버스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맵은 여기에 있는 오프스크린 빗맵은 이제 더 이상 안 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오프스크린 빗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 만든 오프스크린 빗맵이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누가 가리키냐면 얘는 BM이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캔버스는 C 이런 게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프스크린, 캔버스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자, 새로운 빗맵을 만들었고요.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이제 내가 뭐를 쓸 거예요? 얘를 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리 반납해야 되니까 반드시 리사이클해서 반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스크린 비트맵으로 얘를 설정하고요. 그러니까 오프스크린 빗맵이 얘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프스크린 캔버스가 얘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프스크린 빗맵과 캔버스를 새로 사이즈가 달라서 새로 생성하는 이런 처리들을 해줬어요. 자, 내가 이제 화면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만든 오프스크린 빗맵에 있는 얘를 갖다가 실제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림을 터치 입력을 받을 때마다 여기 만든 오프스크린 빗맵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터치 스크린이 들어오면, 터치 이벤트가 들어오면요. 터치 이벤트에 좌표를 받아서요. 액션이 다운이면 시작 좌표를 이렇게 설정하고요. 반드시 리턴 투로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동했어요.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오프스크린에 드로우 라인 해가지고 올드에서 여기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죠. 이때는 이제 오프스크린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 비트맵, 오프스크린 빗맵을 이용해서 다시 화면에 출력해줘 라고 해서 인밸리데이트 화면 다시 그리라는 이런 걸 해주고요. 요 값들을 old x, y 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오프스크린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오프스크린 페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패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패스를 이용하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정보를 담고 있는 패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담고 갈 때 어떤 굵기로 그릴 거냐, 색깔은 뭐로 할 거냐 이런 정보들을 담는 패스가 있어야 돼. 패스. 매번 내가 다시 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릴 때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매번 따로따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스하고 페인트 이 두 개를 갖는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객체를 갖다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리스트로 이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닛에서는 페인트를 하나 만들고요. 페인트에다가 뭐 기본적인 속성 설정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그 다음에 만약에 위스가 바꿨어요. 스트로크 위스를 바꿨어요. 스트로크 위스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페인트는 못 써요. 그죠? 기존에 있던 페인트는 못 쓰고 페인트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 거를 복사해서 새로운 페인트를 하면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값을 설정하는 거죠. 자,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값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 값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굵기가 1인 라인을 그렸어요. 네. 그런데 이 페인트 값은 이 페인트가 얘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 내가 라인 2로 바꾸면 얘도 2로 바뀌죠. 그러니까 선이 1에서 2로 바뀌어가지고 그려진다고요. 값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얘를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새로 페인트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값을 설정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자, 이제 터치 이벤트가 들어왔어요. 터치 이벤트가 들어오면요. 액션 다운에서는 다운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그리기를 할 거니까 패스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패스 객체를 담을 드로우 오브젝트 만들었고요. 드로우 오브젝트의 패스와 그 다음에 페인트 객체를 이렇게 담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드로우 오브젝트를 갖다가 리스트에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move to 해가지고 위치를 여기로 패스의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뭐 리턴 true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브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라인 to 해가지고 위치를 넣어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하고 invalidate 해서 화면을 갱신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온드로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로부터 드로우 오브젝트 갖고 와가지고요. 드로우 오브젝트에 있는 패스를 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죠. 패스를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언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언두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언두하면 오브젝트의 이 리스트에서 그냥 가장 마지막 거를 빼버리면 언두예요. 가장 마지막 걸 빼버리면 언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언두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스를 이용해서 그리기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피스 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메인 윈도우에 별도의 이제 서피스가 있는데요. 이 서피스 말고, 메인 윈도우에 있는 서피스 말고요. 별도의 서피스를 갖다 내가 생성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서피스 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액티비티 하나 딱 만들면 액티비티에 윈도우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액티비티에 메인 윈도우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메인 윈도우가 있고 윈도우는 뭘 가져요? 서피스를 갖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기라면 여기 서피스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서피스에다 그림을 그린 건 일반적으로는요, 온드로우에서 메인 스레드로 할 때만 그림 여기다 그릴 수가 있어요. 메인 스레드가 아니면 화면 갱신을 못 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제 메인 스레드로 그림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 메인 로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별도의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 스레드가 반복적으로 그리기를 계속 가지고 싶어요. 여기다가 계속 그리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별도의 하나 윈도우를 만들어서 얘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데 쓰고요. 별도의 창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 창에다 그림을 계속 그려주고 싶어요. 별도의 창인데 입력을 받지 않는 창, 즉 인풋이 없는 윈도우. 이게 뭐냐면 서피스 뷰가 만드는 윈도우입니다. 그렇게 돼서 서피스 뷰는요, 이게 입력을 받지 못하는 윈도우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부터 뭘 갖고 오냐면 서피스를 하나 갖고 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피스를 생성해서 넘겨주는 게 서피스 뷰가 하는 일입니다. 서피스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 드렸죠. 윈도우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서피스라고 했죠. 서피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서피스에는 즉 그리기에서 출력할 버퍼를 가지고 버퍼를 얻어와 가지고요. 그 버퍼를 갖다가 캔버스에다가 그리기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피스에는 락 캔버스에서 캔버스를 얻어올 수 있고요. 캔버스에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이걸 화면에 출력해 줘라는 의미로 언락 캔버스 앤 포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게임이나 이런 데서 그리기 할 때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재생할 때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출력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로 서피스 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피스 뷰를 상속받아 가지고요, 3D를 그리는 GL 서피스 뷰라든지 비디오를 출력하는 비디오 뷰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피스 뷰 내에는요, 서피스를 관리하는 서피스 홀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서피스 뷰를 쓸 때는요, 서피스 홀더에다가 콜백이라고 하는 서피스 홀더에 콜백이라는 걸 등록해줘요. 그럼 서피스 홀더가요, 서피스가 생성되면 서피스가 생성됐다고 등록된 콜백을 통해서 서피스 크리에이티드라고 해서 알려주고요. 서피스가 변경되면, 크기가 변경되면 서피스
changed, 그 다음에 서피스가 소멸되면 서피스 destroyed 해가지고 생성, 변경, 소멸에 대한 것들을 서피스 홀더가 콜백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서피스를 딱 생성하면 지난 시간에 윈도우에 대한 타입을 배웠죠, 타입. 그래서 이제 윈도우 타입 중에서 미디어 타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서피스가 미디어 타입이면 메인 윈도우 뒤에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판넬 타입이면 그 위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영상이 막 재생되고요. 여기도 화면에 배치를 하면 여기서 내가 이제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의 체계에 대해서 조금 알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여러분들 화면 있잖아요. 화면. 우리가 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스플레이는요, 하나의 화면만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이 안에 딱 이제 메모리, 화면에 보여지는 메모리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고요. 얘들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화면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에다가 그림을 A도 그리고 B도 그리고 C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 하나, 둘, 세 장 있으면 얘를 갖다 합쳐가지고 하드웨어가 한꺼번에 탁 풀립니다. 그럼 뭐 얘가 어느 게 위에 있고 어느 게 밑에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Z 오더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Z 오더를 가지는 이걸 뭐라고 해요? 디스플레이 레이어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레이어를 갖다가 참조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레이어의 메모리를 얻기 위해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피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서피스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 있죠? 여기다가 최초에 그리기를 하는 객체가 뭐냐면 여기는 데커뷰라고 하는 거예요. 데커뷰가 서피스에다가 최초에 그리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가장 루트에 대한 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앱은 기본적으로 이런 서피스와 아이윈도우, 데커뷰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요거에 상대돼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서피스라든지 앱 윈도우 토큰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서피스를 획득하게 되면 서피스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얻을 수 있어요. 서피스에는요, 락캔버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락캔버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여기가 이제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에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그쪽 영역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메모리 하나를 할당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이거 가지고서 캔버스 안에다 얘를 설정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락캔버스라면. 그럼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어디 그려져요? 여기 이름에 그림이 막 그려지죠. 여기 그림이 딱 그려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 보여지게 하려면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를 출력하는 애가 있는데 뭐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다 그림 그리다 출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이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블 버퍼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화면에 출력하고 있던 애고 얘는 이제 막 그리는 애예요. 그리는 걸 다 끝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를 갖다 화면에 출력하고 다음에 내가 그리게 할게.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제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거를 갖다 이제 출력 버퍼로 바꿔야 돼요. 그걸 해주는 함수가 뭐냐면 unlock canvas and post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피스에서 unlock canvas and post 하면은 내가 그리기를 하고 있던 여기를 뿌리기 하는 버퍼로 이렇게 딱 바꿔줘서 화면이 보여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서피스 뷰를 사용하는 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서피스 뷰를 화면에 배치를 하시면 돼요. 서피스 뷰를 배치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서피스를 획득되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서피스 홀더의 콜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임플리먼트 하시고요. 서피스 뷰를 가져온 다음에 add 콜백 해가지고 콜백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피스는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요. 서피스가 생성되면 on create 지금 코드가 조금 빠졌나 보네요. 코드가 조금 빠졌네요. 자, 이렇게 콜백을 등록해주면요. 서피스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오버라이드 함수가 있어요. 서피스 크리에이티드, 그 다음에 서피스 체인지드, 그 다음에 서피스 디스트로이드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서피스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곳에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서피스 홀더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서피스 홀더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서피스가 생성됐구나 라고 해서 그 서피스가 생성된 걸 내가 얻을 수가 있고요. 크기가 변경되면 서피스 체인지드가 호출되고 크기가 이제 서피스가 사라지면 서피스 디스트로이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피스를 내가 획득하기 위한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림을 그리려면 스레드를 이렇게 스타트 시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별도의 스레드를 사니까 이렇게 스레드를 실행시킨 다음에 자, 여기 이제 msurface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서피스가 생성되면 그 서피스를 얻어온 거예요. 서피스 홀더라는 거에서 get 서피스에서 서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피스 홀더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서피스 홀더에도 락캔버스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서피스 홀더의 락 캔버스라면 서피스의 락 캔버스를 해서 캔버스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서피스의 락 캔버스 해가지고 캔버스를 얻었어요. 서피스의 락 캔버스 해서 캔버스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트라이 파이널로 묶어가지고요. 캔버스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반드시 파이널리 언락 캔버스 앤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캔버스를 놔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락 캔버스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락 하려고 해도 이전에 락 돼가지고 안 풀린 게 있어. 그러고서 캔버스를 생성 안 해줍니다. 멈춰버려요, 그리기가. 그래서 반드시 트라이 파이널리 해가지고 캔버스 만들고요. 그림을 그리고 뭐 익셉션 나더라도 반드시 언락 캔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는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뭐 그림을 그리는 건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페인터 가지고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처리들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핑거 페인트라고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비트맵을 이용해서 이제 오프스크린 캔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오프스크린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비트맵을 생성하고요. 비트맵을 생성할 때는 비트맵에 크리에이트 빗맵에서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성한 거 가지고 뉴 캔버스 해가지고 캔버스를 하나 생성하고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터치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그린 거를 갖다가 내가 온드로우에서 화면에 실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이용한 핑거 페인트를 만들어 봤죠. 패스를 이용한 핑거 페인트를 만들 때는 패스와 페인트를 갖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내가 딱 눌렀을 때 패스를 하나 생성하고요. 딱 해서 손을 뗄 때까지 그 패스의 값을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온드로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패스들을 전부 다 한 번에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서피스 뷰라는 건 메인 윈도우가 아닌 그릴 수 있는 별도의 윈도우를 내가 생성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서피스 뷰라는 걸 배치를 하면 되고요. 서피스 뷰를 배치하고 나면 그냥 서피스 뷰로부터 내가 서피스가 생성되면 알기 위해서 콜백이라고 하는 서피스 홀더의 콜백이라는 거를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그 객체를 서피스 홀더에다 애드 콜백해서 등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서피스가 생성되면 크리에이트 서피스라고 서피스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그때 이제 서피스를 가져다가 서피스에 락 캔버스에서 캔버스를 얻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언락 캔버스 앤 포스트 해가지고 그 그림 그린 것을 화면에 출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